네,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주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마이너스 3% 가량의 하락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악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시선은 있었죠. 지금 조금 많이 선반영됐다. 미래의 가치가 지금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다는 그런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어 가는 거고, 지금 이 기대감이 증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야 하는 종목이 눌리고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힘내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댓글까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움직임 자체는 조금 이거 너무 크니까 지워놓고, 자, 오늘 움직임 자체는, 자, 어제 호재가 발생을 했다. 그죠? 호재가 발생했으니까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쭉 밀려버렸어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냐? 당연히 오늘도 외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얘네가 던지는 거에 비해서 좀 강하게 하락을 했다. 그죠? 처음에 25,000주 정도 던졌는데 거래량이, 자, 30만 주가 터졌습니다. 30만 주. 30만 주가 터졌는데 그 중에서 25,000주가 매도 물량이었어요. 그러면 좀 과하게 낙폭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러 밀어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이렇게 밀어낼 때 자주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공매도죠. 자, 공매도 보시면 지금 갑작스럽게 요새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6% 가량의 공매도 비중 나와주면서 현재까지 대차 거래가 조회가 되진 않는데 오늘도 조금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박을 넣어 놓고 있어요. 지금 억지로 공매도를 발생을 시키면서 밀어 놓고 있다고요. 보통 대차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외인들의 추가적인 수급이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얘는 양방향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양방향. 자, 일단 숏에 내가 만약에 뭐 생각한 거에 70%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롱에도 한 30%를 넣습니다. 이 말은 뭐냐? 대차 거래가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의 수급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금요일과 오늘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매도세로 변형이 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의도적으로 숏커버링에 대한 그런 해치성 물량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밀어낸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 지금 악재가 있다, 없다. 자,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다, 없다. 그렇다면 뭐다, 여러분들? 지금 매집의 기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때 급등 있죠, 요때. 요때 급등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때 매물대를 채워놓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올라간다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 매물대가, 자, 길게 보시면 자주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스킵을 하면서 올라가 버렸고, 이때도 스킵을 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매물대가 얇아요. 그럼 이번에 제대로 채워놓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갭이 큰 상황에서 제대로 채워놓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공매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채워놓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매집이 완료된다, 얘네가 평단가를 제대로 맞췄다 한다면 그때부터 상승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21선 도달하자마자 밀어낸 모습이고 5일선까지 뚫렸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현재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폭증하고 있다.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전체 용량은 80기가와트. 80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80기가와트면 대형 원전 80기 정도의 전력 소요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사실 중요한 거는 건설이 완료됐거나 건설 중인 부분이 아니죠. 건설 계획 중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건설이 완료됐다. 그러면 얘네는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력이 들어가고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건설 중이다. 그러면 얘네도 계획할 때 전력을 어디서 충당할지 모두 정해져 있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신경 쓸 거 뭐 계획 중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계획 단계 프로젝트만 약 65기가와트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65기가와트면 여러분들 뭐 대형 원전 65대 분량이다. 근데 뭐 65대나 짓겠냐, 요거 친환경 에너지랑 뭐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수력 좋죠, 풍력 좋죠, 태양광 좋죠. 근데 얘네는 결국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력도 지금 댐에 물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방출을 시키면서 얘를 발전을 돌릴 수가 없는 노릇이고, 풍력도 마찬가지요. 바람 안 불면 말짱꽝이에요. 자, 태양광 구름 끼면 끝입니다, 이거. 물론 이것들 다 고려해서 가장 많은 발전량을 보일 수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지역이란 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결국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드는 이 비용이 또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송신할 때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내야 되는 건데, 자, SMR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대형 원전. 자, 대형 원전 좋죠.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대형 원전 어디 지어요? 도시 외곽 아주 먼 곳에 짓죠. 왜? 이거 한번 사고 나면은 다 작살 나니까 최대한 먼 곳에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신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뭐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태양광이 많이 들고, 가장 파력이 많고, 이런 데는 또 어디예요? 도시에서 멀죠. 요 도시에 뭐 비행기 다니고 뭐 사람들 많고 이런 식으로 땅도 비싸고 그런 상태에서 이 도시 주변에 태양광이랑 풍력 짓는다? 요건 또 어불성설이고,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는 SMR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도시 가까이 있어도 되냐? 된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다. 그럼 요 부지가 있겠죠. 요 부지 옆에다가 SMR 지으면 끝이에요. 옆에다가 바로 송신 보내버리면 됩니다. 전선 한 개 띡 꼽으면 돼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송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전력주가 뛰어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전력주. 자, 물론 전력 자체의 수요도 발생을 했기 때문도 맞는데, 이 먼 곳에서 송신을 시킬 때 이 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도 뭐 초전도체 전선, 뭐 변압기의 효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대부분은 도시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어디 있다? 대부분 도시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 발전소와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뭐라 해야 됩니까? 송신. 전력 송신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멀면 멀수록 더 커지죠. 대형 원전도 물론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SMR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접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R 비롯해서 대형 원전이 결국에는 지배할 수밖에 없다. 어디를? 전력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꼬꾸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탄소 배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민감하죠. 너무 민감해요. 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지구 온난화가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근데 UN 의장이 뭐라 얘기했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이라 표현해야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스 보일링이라 그러는데 이젠 가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따뜻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자, 요 표 보시면 어때요? 풍력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 가장 낮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죠. 태양광도 뭐 그렇게 높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또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태양광이 이 변동성이 가장 크죠. 외부적인 요인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구름이라도 끼면 작살난다. 자, 가스랑 석탄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원자력 어때요? 자, 가장 낮다는 풍력이 시간당 10g을 생산합니다. 근데 원자력이 12g을 생산해요. 근데 얘는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버튼 누르면 전기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 몰리겠어요? 어디로? 원자력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핵 폐기물, 요 폐기물이 좀 문제죠.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도 올라가는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 핵 재처리에 대한 기술을 현재 미국한테 거의 인가를 받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두산에너비티 내려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전혀 없다. 전혀 없는데 공매도로 현재 찍어 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얘네가 찍어 누르는 이유는 뭐다? 매집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때 띄어버린 갭을 메꾸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것이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와, 두산에너비티 끝났다. 원전 끝났다. 이거 이제 온도 다 식었다. 아무도 안 본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매수할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약간 이탈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단기적인 추세를 좀 이탈해놓고 요 77,000이라는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시 한번 8만원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이때 막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막 겁에 떨고 있을 겁니다. 와, 외인들 계속 나가네. 와, 기관도 나갔네. 와, 이거 이제 끝장났나 보다. 아, 두산에너비티 이제 안 볼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뭐 결국 믿고 버티시는 분들이 승자가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주분들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10,000원, 20,000원 할 때부터 올려드렸잖아요. 체코 원전 될 거다. 이 프랑스는 우리나라한테 이길 수가 없다. 공사 기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메리트를 얻고 있는 이상 결국 우리나라가 수주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때부터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하락 만들어낼 때 정말 욕먹었어요. 욕 정말 크게 먹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2만원 하던 게 지금 10만원까지 치솟아 오르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이때 잘 버텼잖아요. 이때 정말 재미없는 장 잘 버텨내셨고, 지금도 여태까지 하락이 나올 때 잘 버텼는데 지금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AI 시장이 발전하는 한 전력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이 탄소 배출과 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원전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현재 상황,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65기가와트라는 대형 전력이 필요한 요 순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꼬꾸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자, 5일선과 2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조금만 상승해주면, 자, 8만원을, 자, 8만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이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8만원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8만원을 뚫어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5일선과 2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클라우드 탈출의 움직임 강하게 흘러나오면서 급등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주주분들 정말 믿고 잘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올 한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12월의 시작,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시작을 그렇게 상큼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원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주분들께서 이번 한 해 정말 웃으면서 잘 보내실 수 있게, 수익으로 보내실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할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믿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